103번 설명할게요. 자, 이 조건 제시법으로 주어져 있는 집합을 눈에 잘 보이게 원소 나열법으로 나열을 하면 해당하는 조건이 마이너스 5부터 해서 5까지 해당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체 집합이죠. 그러니까 이 집합의 부분 집합인 A, B, C에 대해서 조건을 보기 위해서 줬어요. 자, 이걸 한번 살펴볼게요. 그럼 먼저 A의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2개라고 했어요. 그래서 A를 A, B라고 놓을게요. 원소의 개수가 2개이기 때문에 A와 B는 같은 수가 아니에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B라는 집합은 자, X 즉 A라는 원소를 활용하여 X제곱 플러스 1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A의 원소를 그대로 넣어서 뽑아내야 되는 식이기 때문에 B라는 것은 A제곱 플러스 1, B제곱 플러스 1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C라는 집합 역시 X, 즉 A의 원소를 X로 갖기 때문에 2A 플러스 K, 2B 플러스 K라고 해서 제가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가나다 조건으로 이렇게 집합 3가지의 종류를 표현을 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B와 C가 같다라는 조건을 하나 더 추가로 줬어요. 이 조건은 굉장히 중요한데 B와 C가 같다에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자, 먼저 첫 번째 A라는 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2개라고 문제에서 줬기 때문에 A와 B가 다르다고 제가 아까 설명할 때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근데 B라는 집합은 요 원소와 요 원소가 사실은 같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A와 B를 마이너스 1과 1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A제곱 플러스 1과 B제곱 플러스 1은 값이 같게 나옵니다. 자, A제곱 플러스 1은 마이너스 1일 때 2, B제곱 플러스 1은 1일 때 2라고 해서 같게 나오기 때문에 B는 원소가 하나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값이 같은 값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C를 보면요. A와 B가 분명히 절대로 같지 않은 다른 수인데 거기에 어떤 2라는 수를 곱해서 2A 플러스 K와 2B 플러스 K라는 원소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A와 B가 같지 않으므로 이 둘은 절대로 같을 수가 없어요. 아, 그래서 C는 원소가 2개군요. 근데 문제에서 B와 C가 같다라고 했으니 B와 C가 같다라고 했으니 B도 절대로 얘네 둘이 같을 수가 없구나. 다른 2개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 추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조건은 B도 원소가 2개. 즉 A제곱과 B제곱도 같지 않다. 자, A와 B가 같지 않고 A제곱과 B제곱이 같지 않다는 건 절대값 A와 절대값 B가 다르다라는 조건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요게 첫 번째 우리가 이제 뽑아낸 조건이고요. 또 하나 B집합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B원소는 이 아이들의 부분 집합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A제곱 플러스 1이라는 값은 아무리 커도 절대로 5를 넘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가 5라는 거죠. 이거는 표현을 해보면 A제곱 마이너스 4는 0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고 부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A의 값을 이렇게 잡을 수 있어요. 자, B집합에서 뽑고 있는 거예요. B제곱 플러스 1이라는 원소도 마찬가지로 5를 절대로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조건에 의해서 마이너스 2와 B는 이 사이 값을 갖게 되는 거죠. 결국 이 전체 집합에서 A와 B의 범위가 정해졌기 때문에 얘네들은 탈락이에요. 즉, 2는 아니네요. 자, 요 마이너스 2에서 이 사이에서 A와 B를 골라서 집합을 찾아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문제의 식을 정리를 했기 때문에 무엇을 물어보는지를 확인하러 가볼게요. 자, 집합 A의 모든 원소의 합을 알파. 알파는 A 플러스 B입니다. 일단 K의 값을 베타, 베타는 K입니다. 여기서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을 구하라 라고 했네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A의 집합을 원소를 찾게 될 건데요. 자, 이 A와 B는 우리가 지금 뽑아놨던 조건에 의해서 마이너스 2에서 2 사이에서 두 가지를 가져가면 돼요.
근데 아까 분명히 절대값이 같으면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만약에 마이너스 2를 a로 선택하게 되면 b는 1로 또는 0으로, 만약에 마이너스 1을 선택하게 되면 2로 또는 0으로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값이 다른 두 가지를 찾는 건 쉽게 볼 수 있는데 0이 걸려서, 자, 집합 A를 0을 가지고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세분화해서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집합 A를 첫 번째 0을 원소로 가질 때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0을 원소로 가지게 되면, 자, A는 뭐 A, B 둘 중에 아무거나 0이라고 하면 되니까 A를 0이라고 해볼게요. 자, 그래서 집합 A를 표현하면 0, B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A가 이렇게 결정되다 보니까 B는 그대로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넣으면 1, B제곱 플러스 1, C는 K, 2B 플러스 K 이렇게 됩니다. 아까 지우면서 지워졌는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자, 여기서 문제에서는 B와 C가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얘네 둘이 같은 성질을 가지고 표현을 해볼 건데요. 자, B와 C가 같을 때 K가 1일 수도 있고 B제곱 플러스 1이 K일 수도 있죠.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K가 1이라면 B제곱 플러스 1은 2B 플러스 K가 돼야 됩니다. 자, K가 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1을 집어넣어서 B제곱 플러스 1은 2B 플러스 1로 바꿀 수 있고요. 자, 이때 B는 절대로 0이 아닙니다. 왜? A가 0이라 그랬고 아까 문제에서 A와 B는 같지 않다라고 했기 때문에 B는 0이 될 수 없죠. 따라서 양변을 B로 나누어도 관계없습니다. B가 0이 아니므로 양변을 B로 나누면 B는 2라는 값을 얻게 되죠. 나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가 얻은 조건은 그래서 알파는 A 플러스 B여야 되기 때문에 0 플러스 2로 2라는 값을 얻을 수 있고 K는 1이라는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 의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 얘를 베타라고 한다 그랬죠. 는 3이라는 걸 하나 뽑았어요. 이해되셨죠? 자, 두 번째 경우 K가 B제곱 플러스 1과 같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에는 2B 플러스 K는 1 해서 클로스로 같다라는 형태로 해서 계산을 해볼게요. 자, 얘는 2차식이고 얘는 1차식이죠. 자, 우리가 연립방정식에서 2차와 1차를 연립할 때는 1차를 2차에다가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식 하나를 대입법으로 제가 계산을 해볼게요. 그래서 K 자리 한번 넣어볼까요? 그럼 2B 플러스 B제곱 플러스 1은 1이라고 놓고 역시 B는 0이 아니기 때문에 계산을 해보면 2 플러스 B는 0, 즉 B는 마이너스 2를 갖게 됩니다. 자, B가 마이너스 2가 되면 여기 집어넣어서 K를 구할 수 있죠. 그래서 K는 5라는 값을 갖게 되네요. 자, 알파는 A 플러스 B이므로 마이너스 2가 되고 K는 베타, 즉 5가 되기 때문에 알파 플러스 베타는 역시 3이라는 값을 갖게 됩니다. 됐죠? 자, 우리는 지금 A가 0이라는 원소를 갖지 않을 0이라는 원소를 가질 경우에 대해서 집합을 가정을 해서 풀었어요. 그럼 두 번째 A가 0을 가질 수 아닐 경우를 생각해서 풀어보겠습니다. A는 절대로 0이라는 원소를 갖지 않는 A, B라는 원소를 갖는 집합이라고 가정을 하면 아까 우리가 문제 처음 시작해서 조건에서 풀었던 것처럼 절대값 A와 절대값 B는 같지 않다라고 아까 풀었었죠. 요거 때문에 A가 만약에 마이너스 2가 되면 B는 절대로 2가 될 수 없습니다. 뭐가 와야 되죠? 마이너스 1 또는 1이 와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죠? 마이너스 1이 오든 1이 오든 어쨌든 이렇게 섞여서 오는 형태가 될 거예요. 그리고 뭐 만약에 얘가 뭐 A가 마이너스 2가 왔다. 그럼 뭐 얘는 뭐 1이 온다. 절대값이 같지 않은 형태로 등장해야 돼요. 0은 여기서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전제 조건에서 줬기 때문에. 그래서 B를 한번 표현을 해보면 B는 얘가 제곱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플러스는 큰 의미가 없고 A가 2라고 했을 때 A제곱 플러스 1, B제곱 플러스 1이기 때문에 A가 2라고 하면 5,
B가 1이라고 하면 2.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없죠, 사실은. A가 1이라고 했을 때 2, B가 5라고 했을 때도 상관없이 무조건 5,2라는 것을 갖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에서 B와 C는 같죠? 결국 5,2라는 원소를 갖는 집합 B와 2A 플러스 K와 2B 플러스 K는 같아져야 됩니다. 얘 같을 수 있을까요? 이거는 계산해 보지 않아도 같지 않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어떻게 확인하냐면요. B랑 C가 같으려면요. 이 원소가 순서는 다르더라도 구성되는 게 같아야 돼요. 결국 B 원소의 합과 C 원소의 합은 같아야 됩니다. 같은 원소를 가지고 있을 테니까요. 결국 B 원소의 합은 7이므로 얘네들도 더하면 2A 플러스 K 플러스 2B 플러스 K도 7이 되어야 되는데 얘는 딱 봐도 2A 플러스 2B 플러스 2K로 짝수가 되죠. 7은 홀수입니다. 둘은 절대로 같을 수가 없겠군요. 그래서 조건 2번은 성립할 수 없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구하는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을 구하시오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은 앞에서 1번 조건에서 구한 것으로 인해서 3이라는 답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긴 문제를 풀 때는요, 항상 보기에서 주어진 가나다 3가지 조건을 가지고 내가 뽑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먼저 찾고 그 다음에 그 조건을 활용해서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